네, 여러분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정식 언론이거나 뭐 공신력 높은 그런 소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모든 연방세 납부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분리되어서 독립국가임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어떤 소스에서 막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LA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영상 여러분 오전에 아침에 일찍 올라갈 건데 이게 아마 밤 사이에 더 크게 이렇게 벌어졌다면 또 무슨 일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 사이에 대규모 또 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의 주 방위군과 그리고 해병대까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가 무슨 연방세 납부를 중단하고 뭐 미국에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긴 해요.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와 LA 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요, 연방제 국가죠. 굉장히 강한 연방제 국가입니다. 강하다는 게 각 주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각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뭐, 뉴욕주의 주지사나, 텍사스주의 주지사나 이런 주지사의 힘이 굉장히 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직접 명령을 하고 막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주 방위군 빼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LA 시장이랑 이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LA 시장이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군 빼라. 이거 폭동이라기보다는 이거 불법 이민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그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온 이민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걔네들 단속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쪽 지역의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왜 체포하냐 이 사람들이 인권은 중요하다 이러면서 진이렇게 막 불태우고 가게를 때려 부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군을 투입을 했는데 이것을 좀 막아보자 군을 투입을 했는데 그쪽 지역의 시장하고 뭐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통령은 막 욕하고 나서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미국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좌동네입니다. 좌동네. 미국에서 제일 좌동네고 제일 리버럴한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미국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LA의 상황을 제가 영상에서 전달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주 방위군이 와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순찰까지 돌고 해병대도 투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폭동이 계획되어 있고 ICE 그 이민 세관 그 단속국이죠. 거기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시민들이라고 하기엔 그 전문 선동꾼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국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짐 맥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문 좌파 선동꾼들이 혼란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 좌파 선동꾼이래요. 그리고 아주 뭐라고 했냐면 원어로는 프로페셔널 레프티스트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좌파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이 참가한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참여를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 LA에서도 일어났었던 뭐 비에뎀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뒤를 돌아보면 어떤 전문 선동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닐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That's not the people that we see during the day라고 해서 그들은 낮에 보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다. 낮에 보는 사람들과 밤에 보는 시위대의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시위꾼들이 들어와서 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신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절대 평화 시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이민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지금 트럼프가 좀 강하게 탄압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 평화 시위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 좀만 찾아봐도 아주 과격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를 진압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트럼프가 계엄을 내리기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를 좀 강하게 항상 시위 진압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시위 진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진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 크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쪽에서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엄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을 안 내리더라도 충분히 지금 더 방위군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LA 시장이랑 같이 지금 주 방위군을 빼라, 빨리. 이거는 군대가 들어올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은 만약에, 진짜 계엄이라는 걸 한다면, 이게 여러분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지금 이제는 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들에게 공격당할 건덕지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많은 어떤 외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협상, 실무협상이 오늘부터 그 런던에서 어제부터죠?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막 이렇게 미국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 바쁩니다. 상황을 알기가 너무나 바빠요. 제가 요즘 국내 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지금 이게 어제도 그렇고요. 그 재판 연기나 이제 무기한 연기예요. 사실상 헌법 84조를 들었다는 것은 무기한 연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너무 낙담하고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당했고 이제는 좀 멘탈이 단련되셔야 되고요. 단련된 상황에서 이제는 뭐 이제 빼앗길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잃을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우파가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내각이 구성되고 진짜 안정된 어떤 그런 정부 형태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어제 댓글 써놨다시피 국제 뉴스에만 좀 집중하시는 그런 시기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폭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방위군이 제 생각엔 더 투입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전문 선동꾼들이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군대로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일이 진행이 되면은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제까지 나온 소식은 이 정도입니다. 아마도 뭔가 이 뒤에 더 큰 음모가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연합뉴스인데요. 중국 공안이 한국의 통신사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것이 어디서 밝혀졌냐면 미국에서 기소를 했어요. 중국 해커들을 기소를 했는데 거기 대화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의 법무부죠. 지금 펜 본디가 있는 법무부가 이 중국 해커 그룹을 기소를 했습니다. 아이순이라고 하는 중국의 보안 업체인데 말만 보안 업체지 이거 중국의 어떤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순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냥 해커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 법무부가 여기를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소장에 있는데 여기서 중국 해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산둥성 공항국 쪽에서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 뒤에 LG 건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통화 기록 조회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봤고요. 해커들끼리. 그리고 아마 가능할 듯. 일단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순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 요청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해킹 데이터를 구매한 쪽은 어디냐 하면 바로 중국 공안과 중국의 국가안전부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요, LG U+가 해킹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G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미국 법무부가 무슨 동네 파출소도 아니고 미국 법무부입니다. 미국 법무부. 여기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걸 다 했을 텐데 그냥 외교부는 반박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고 결국 선거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뭐 그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런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죠. 국내 주요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이 이제 많이 커졌어요. 막 유심도 교체하고 가고 막 그러는데도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좀 NPC들은 눈을 뜨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정보 유출이 의심된 기업, 뭐 LG나 뭐 이런 곳이 이야기하기를 해킹 피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는데요. 지금 해커들이 남긴 정황이나 뭐 여러분 이거는 미국 법무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한 거예요. 그냥 한국의 동네 어디 무슨 경찰서, 파출소 그런 데가 아니고요. 미국 법무부입니다. 미국 법무부. 그런데도 외교부나 뭐 LG U+나 이런 데는 그냥 뭐 문제가 없다. 뭐 과기부 점검했는데 특이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순이라는 그 보안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요, 지난 2023년부터 해가지고 7년 동안, 최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요. 2023년이 아니고 2013년부터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43개 이상의 중국 정부 기관에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해커 그룹이 아닌 거예요. 43개 이상의 중국 정부 기관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요. 이 아이순이. 그래서 이 미국 법무부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이 아이순이라는 것이 중국 공안부 MPS라고 하고요. 국가안전부 MSS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시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최소 20개국의 정부 기관, 그리고 외교부, 언론사, 뭐 NGO라고 하죠. 비정부기구, 그리고 종교단체, 인권운동가, 반체제 인사, 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주 조직적인 해킹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미국 법무부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성공했을 시에는 이메일 계정 하나당 얼마를 받았냐면 $10,000에서 75,000달러 정도. 야, 이렇게 청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해킹 자체를 이제 수익을 위해서 했었던 어떤 체계적인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해킹을 이제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수는 돈을 벌어요. 이 업체는. 그러나 그거를 받아간 이 중국 공안이나 국가안전부, 얘네들은 이 개인정보를 어디에 썼을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넘어서 좀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외교부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가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내부자 2명이 앞에 나온 그 대화 내용을 이제 폭로했어요. 폭로를 해가지고 이 통화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들이 이 내부자 2명이 이 대화 기록을 폭로를 했는데 여기 어떤 게 있었냐면 LG U+ 통화 기록 3TB. 여러분, 우리가 그냥 LG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이렇게 통화하는데 그 통화 기록에 3TB가 있었단 거예요. 3TB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그 이민자들의 데이터 95GB. 그리고 그 대만의 도로의 매핑 데이터, 그러니까
그 지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 459GB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LG U 플러스와 이제 외교부 관련한 해킹에 대한 내용도 다량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내부자 폭로에 의하면. 이게 그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GitHub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GitHub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 그 내부 대화가 올라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LGU 플러스 건이야 뭐 통화 기록 조회 가능하지 이런 거. 여기에 대화창 41개가 있었고 총 3,500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가 어떤 그런 대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화창 4개가 이제 한국 외교부에 대한 거, 그리고 한 개가 이제 LG U 플러스 관한 거. 여러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에는 이런 한국 외교 관련 어떤 이메일 데이터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중국 공안 등으로 추정되는 어떤 거래처 막 이런 거 정황이 담겼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둥성 공항국 쪽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공항국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LG 건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빼박이죠. 이거 너무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이걸 잡아냈는데 한국 외교부는 아니다. 피해 사실 없다. 뭐 이러면 끝인가요? 정말 진짜 답답하고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정확하냐면 그 대화 참여자 중에 그 한 명이 아이디를 썼어요. 아이디를. 근데 뭐라고 썼냐면 ken73224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이 아이디가 이게 왜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왜 한국에 대한 해킹이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미국 법무부에 기소장이 있었거든요. 기소장이 있었는데, 여기 아이순에 영업이사를 적시했어요. 아이순이라는 그 업체에 영업이사의 아이디를 적시했는데, 그게 아이디가 여러분, ken73224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그래서, 이게 73224가 ken73224가 LG건 통화 기록 조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딱 걸린 거죠. 뭐 더 이상 뭐 볼 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커들이 이것을 빼돌렸다는 데이터 자체가 드러난 건 아니에요. 드러난 건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진위를 단언을 할 수 없는 간접 자료다.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도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네, LG U 플러스도 계속해서 뭐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대화 유출이 됐다고 해서 단순히 간접 증거라고 해서 이것을 입증하기에 미약하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 해킹을 안 당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볼 수 없고요. 완전히 그 위기에 처한 거죠. 지금 위기를 넘어서 이미 털린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법무부가요, 올해 3월입니다. 2025년 3월에 아이순 직원 8명하고 중국 공안부 요원에 이게 포함해가지고 12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한국 외교부 해킹 혐의가 실제로 포함된 것 자체가 해킹 혐의가 단순히 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방증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소장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순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던 그 전직 직원이 2022년 11월 12일 11월이랑 12월에 한국 외교부에 여러 이메일 수신함에 그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중국 안전부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2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외교부의 메일에 그러니까 외교부의 메일 수신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판매를 했다가 걸렸다라는 게 이 적시가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문제 없다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어떤 무슨 안전 불감증을 넘어서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윤 대통령님이 주장하셨던 어떤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게 여러 곳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KT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그 KT에서도 똑같은 BPF-도어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바꿀 통신사가 없고요. 지금은 뭐 스타링크 들어오면 그걸로나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NPC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채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좀만 들여다봐도 윤통의 계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논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들을 깨우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뭐 계속해서 저나 뭐 많은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우파 유튜버들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멤버십 링크랑 달아놓는데요.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